그래서 예.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내가 리스크를 떠안을 거냐, 리스크를 떠안지 않을 거냐에 따라 현금 비중은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계시면 주식을 마음이 떨려서 주식을 꼭 사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예. 제가 현장에 보면. 근데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막기 위해서 저는 RP를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RP를? 증권사에서는 예. 그 내가 클릭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동 RP를 걸어놓지 마시고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니? 매도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바로 예. 해주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클릭을 해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RP를 사세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게 RP 금리가 0.00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이자 없는데 예. 떨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언제든 내가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이 들 때는 RP 규모가 줄어들겠죠. 근데 주식시장에 확신이 없을 때는 저처럼 지금 확신이 없을 때는 RP 규모가 100%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절하실 수 있는 거지 예. 이것도 도식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훈님, 방송 중에 말씀하신 모의 투자 경험은 최소 어느 정도 기간? 3개월이라고 3개월. 예. 0179님, 저는 남편이 대한항공 근무 중이라서 애사심으로 네. 대한항공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주변에서 사고 팔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적금하듯 매수하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 사서 수익률은 30% 됩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적금하듯이 하는 거는 굉장히 주식 적립식이라고 예. 있는데요. 예. 주식 적립식도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넓혀주는데요. 그것도 그렇죠. 좋은데 예. 주식 적립식을 내가 5년 하겠다. 거의 뭐 한두 종목 많아야 한 3종목까지를 내가 5년 동안 투자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하시면 예. 저는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머리에 한 뒤통수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야, 내가 5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주식을 투자해? 어떤 종목 사야 되지? 내가 너무 시야를 짧게 잡고 있었구나. 예. 이게 내가 치고 빠지고에 능했지. 예. 5년 동안 묻어둘 만한 기업이 그럼 뭐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면 크게 잃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예. 해서 이게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 거의 이기는 게임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약 이걸 200m 앞 배당주로 하시는 70km 구간입니다. 어려운 투자를 배당주로 하시면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저희가 말은 쉽지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공부하시게 돼요. 그렇죠. 예. 공부가 예. 안 되면 5년 동안 내가 지금 테마주를 살 겁니까? 예. 뭐를 사겠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관련주를 사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특정 회사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니시는 회사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자신이 잘 아는 종목에 관해서 적립식으로 10년, 20년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자신은 본업에 충실하겠다. 예.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거기다 두셔야 돼요. 내가 예. 은행 이자보다는 좋고 꾸준히 하겠다라는 게 목표지. 은행 이자보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야 그래도 주식하는데 대박 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신데 예. 그거 버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 4, 5% 수익도 대박이에요. 대박입니다. 예. 복리 아니 그게 바로 복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노래조아님 매일매일 당일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하루만 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공을 키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책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2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예. 고전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죠. 고전을? 예.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는 책들 말고요. 예. 여러분들 제가 검역을 안 해도 되는 여러 분들이 있는데 현명한 투자자 같은 거. 네, 근데 예. 단 한 가지 워렌 버핏 책은 저는 조금 지금 일반 워런 책들이 버핏이 쓴 책도 없어요, 사실은. 주주서만이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 예. 그것도 워낙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책을 보셔야 되니까 워렌 버핏 좀 나중에 나중에. 보시고요. 예. 예. 지금 그렇지 않은 돈 버신 분들의 책 중요한 기준은 거기에 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터틀 트레이딩 책 펴내신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러시는가 조금 잘 잠재우시길 바랍니다.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김남국의원 말씀하시는 논리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왜 그걸 안 보냐면요. 책상 앞에 있습니다. 책상 월급자라고 앞에서 했다는 마음대로 겁니까? 단정하지 아니라는 말아라. 이보다 더 짜릿한 시사는 없다. 매일 아침 7시 20분 김경래의 최강 시사. 안녕하십니까.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평일 아침 9시 5분에 접하셨던 성공예감, 이제는 콩, 유튜브, 팟빵, 오디오 클립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플랫폼이 어디든 성공예감 자주 검색해 주십시오. 성공이 더 가까워질 겁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경청을 권하는 책이 많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적부터 선생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만큼 듣는 훈련을 일찍부터 많이 하는 나라도 드문데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듣기가 듣기로 그치고 말하기까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듣는 시간은 많았지만 말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만 말씀하시고 학생들은 들었지요. 누가 더 잘 들었는지만 평가했습니다. 듣기 경쟁을 벌인 셈입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들은 걸 말해봐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듣기를 잘해야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듣기가 분해라면 말하기는 조립입니다. 듣기는 말을 부분으로 나누는 일이고, 말하기는 부분을 짜맞추는 일이니까요. 분해를 많이 해본 사람이 조립도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말하기보다 듣기가 먼저입니다. 잘 들어야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잘 들어야 맥락에 맞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내가 들어줘야 상대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잘 들어줘야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 길은 경청만 있는 건 아닙니다. 패션의 도시 독서는 대구광역시입니다. 글을 통해 저자의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학습도 남의 말을 듣는 일이지요. 모든 배움은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성찰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양심과 소신을 키워갑니다. 경청, 독서, 학습, 성찰을 통해 잘 듣는 것이야말로 말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일방적인 듣기, 일방적인 말하기는 공허하죠. 다른 사람의 말은 때론 내 목소리에 귀를 열고 대화할 때 우리는 소통하고 성장합니다. KBS 58분 날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찬바람은 황사를 날려주겠지만 기온을 큰 폭으로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과 인천, 춘천, 전주, 광주, 목포, 혹산도, 제주 지역 모두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북서풍을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동쪽 지역으로도 황사가 점차 관측되는 곳이 많겠지만 내일은 다시 청정한 대기질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밤 11시를 기해서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영서 북부 지역, 강원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낮엔 기온이 제법 올라 어제보다도 2, 3도가량 오르는 곳도 있었지만 내일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 낮 최고 기온을 보면 서울은 18.2도를 기록하면서 평년 기온과 같았고 어제보다 0.9도 높았고요. 대전이 어제보다 3도 기온이 더 올라 19.3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강릉이 가장 높은 21.6도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대관령은 영하 1도, 파주와 철원은 0도 안팎까지, 서울은 4도 안팎까지 기온이 곤두박질 칠 것으로 보이고 낮에도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는 데다가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떨어지면서 서늘한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늘은 비교적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지역만 새벽녘에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6.4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38kHz, FM 101.3MHz, KBS 대구 제1라디오입니다. HLKG. KBS 대구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지는 사례가 지역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백신 무료 접종한 동구의 80대 여성이 오늘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20일 백신을 맞은 상주의 70대 여성과 지난 19일 백신을 접종한 영주의 80대 여성이 오늘 숨졌습니다. 또 안동의 70대 여성과 성주의 70대 여성이 어제 숨지면서 이틀 사이 경북에서만 사망자 4명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의사회와 함께 병원별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접종 대상자의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확인하고 접종 당일 무리한 활동 금지 등 안전수칙도 홍보합니다. 또 독감 예방접종 의료기관 1,400여 곳에서 예방접종 과정 안전성을 점검하고 이상 반응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도 섭니다. 경북대 홍원화 총장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실험실 사고 당사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피해 학생들에게 미지급한 치료비 4억여 원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북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화상 치료를 받던 피해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미지급해 국회 국감에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대학원생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폐보건용 마스크를 재가공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5월에 집행유예 2년, 49살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폐보건용 마스크 18만 짝 가량을 사들여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는 등 재가공해 마스크 2만 400장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제작 마스크가 유통됐을 경우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 국적 초중학생까지 한시 지원금을 확대 지급합니다. 기존 아동양육 한시 지원 대상에는 외국 국적 학생은 빠졌으나 교육부가 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활용해 자율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대구와 경북도 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살 미만 외국 국적 학생과 미인가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다니는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입니다. 공소장 사본 공개는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변호사 백모 씨 등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 거부는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변호사 등은 지난해 담당 사건 피고인과 관련한 공소장 사본을 보여달라며 정보 공개 청구했으나 검찰이 거부해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연구기관의 독도 해양조사 연구를 일본 순시선이 방해하는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일본 순시선이 우리 해양과학 조사를 방해한 횟수는 2017년 3회에서 지난해 16회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순시선은 주로 우리나라 해양연구 선박을 따라다니거나 방송으로 방해하는 등의 도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안성조 박사는 최근 경북과 전남이 공동 추진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멸위기 방지대책 수립과 국가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에서는 군위와 의성, 청송 등 7개 시군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대구지방 현재 기온은 18도, 습도는 65%입니다. KBS 대구 제1라디오 5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고선영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면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박탈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임 사태를 검찰 게이트라고 한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석열 총장의 발언 어떻게 봤을까요?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연관성 낮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의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 맞아도 되는지 김호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CJ 택배 노동자가 또 한 분 숨졌습니다. 22시간 일하고 5시간 뒤에 다시 출근하는 일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CJ 대한통운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주스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은 기업한테 그리고 정부한테는 어떤 점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택배 기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후반으로 향해 가는데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때 법사위 국감중계가 여의도 국회 뉴스인데 시청률이 1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총장의 발언들 쏟아지고 있는데 기사들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1년 전에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국감 현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시청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내용도 있고요. 질문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주진우 라이브를 통해서 국감을 직접 전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약 400m 앞 70km 구간입니다.
같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가요?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 그렇죠. 네, 윤석열 총장은 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장관과 이 지휘권 쟁탈전을 벌이고 또 경쟁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가 이 근거, 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위법하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자 정무직 공무원이라면서 이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이 장관에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했고요. 법무부와 검찰은 늘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고 업무 훈령도 같이 만들었다라면서 대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이 법무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 지난 인사에서 그 검찰총장이 전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 약 윤석열 400m 총장이 수사지휘권은 70km 장관이 의견을 신호위반 내리고 있을 때 과속 검찰 총장을 단속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이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하려는 것은 대부분의 법률가가 검찰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껏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대립한 적이 없다. 의견이 항상 같았겠냐마는 대립한 적 없다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라임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남부지검 박순철지검장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이 라임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해왔던 이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면서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고 또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 수사 지휘는 그간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 스스로 회피해왔다라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이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이 약 일어나는 400m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실시할 구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라임 사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근데 지금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하면서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분은 지난 인사 때 남부지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인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속내가 있는지 저희가 또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 사의는 굉장히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임의 주범이었죠. 주범입니다. 김봉현 씨가 언론에 또 편지를 보냈네요. 네, 어제는 JTBC와 KBS에 자필로 쓴 14장짜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많이 씁니다. 새로운 주장이 담겨 있는데 아직 김봉현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확인돼야 할 사안이긴 한데요. 네. 일단 이 해당 편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찰 관계자들이 이 수사를 피해 도망을 다니던 지난해에 도피 방법을 알려줬다라는 주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도피 방법을 알려줬다. 네, 범죄자에게 도망을 가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도주를 권유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추적 방법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 방법 등에서 조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얘기했다라고 하고요. 또 검사들이 이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알려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특수수사 방식도 언급을 했는데 이 6개월간 거의 매일 불려다니면서 검찰에 충성을 했고 자신도 거의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언을 이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유도했다라든지 이를 통해서 여당 정치인의 수사가 집중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강기정 전 전무수석에 대해서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자신을 면담한 검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증언을 아주 잘했다고 칭찬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얼마 전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 검사 적대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하고 이 검사들과의 자리를 주선한 A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단 구속된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약 자기는 400m 억울한데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수사 때문에 자기가 구속됐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마구 쏟아내고는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녹취록이 나왔어요. 네, 오늘 세계일보는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거론된 김모 씨가 통화한 내용이라면서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여당 관계자들에 대한 이 로비 의혹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해당 녹취가 여당 관계자들과 이 김모 씨가 통화한 내역은 아니고요. 김모 씨가 누군가에게 하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보도 내용을 보면 이 김모 씨가 2018년 하순 관련 사업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여당 의원, 장관 등의 실명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녹취록에서 이 김모 씨는 자주 관련 친분을 과시하면서 다음 주에 BH 행정관과 약속이 있다라거나 국회의원들은 기브앤테이크라거나 특수관계는 경제공동체고 돈을 주고받으면 경제공동체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오갔을 가능성을 많이 암시하고 네, 있네요.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탁한 의원들이 뭐가 돼라는 말을 했는데 이 로비가 이뤄졌다는 식으로도 언급을 했다라고 하고요. 아울러 모 행정부처는 다 해결되는데 다른 행정부처가 해결이 안 된다라면서 이 부처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뭐 처음부터 거의 사기성이 짙었고 사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정관계에 비유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중요한데요. 검찰이 지금 신뢰를 못 얻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국감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반전으로 가는데요. 네. 치닫고 있는데 오늘 게임을 하다가 걸린 분이 있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게임하다 걸린 학생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게임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국감장에서요? 네, 국감장에서였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다른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던 중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 민주당 대변인 하신 분이잖아요. 나 참.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를 희화화시키고 있다라거나 국감장이 게임장이냐 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강훈식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이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의 질의 도중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네. 강훈식 의원은 오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죄송하다, 두말할 여지 없이 본인이 잘못한 일이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언론에서 그리고 야당에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따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새겨듣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잠깐 머리를 쉬는 동안 잠깐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게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국감장에서 이 게임은 지금 너무하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하죠.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경북 봉화군 군부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7명이 매몰됐는데 3명은 구조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매몰자도 구조 중인데 구조 소식이 빨리 들어오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빨리 들어오길 바랍니다. 독감 주사를 맞은 분들 중에 사망한 사람이 계속 늘고 있어요. 21명까지 늘었더라고요. 네, 이 조선일보에서는 22명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지금 다른 언론에서는 21명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사망자 집계가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까지 사망자들이 이 모두 이제 다른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았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신 분들 알려진 소식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의경 정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국감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남다른 것이 피해 조사관의 의미이다라면서 일단 독감 주사하고 지금 사망 사건하고는 지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김호란 교수에게 잠시 후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살펴볼까요? 네, 오늘 1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 121명이고요. 국내 발생 확진자도 104명에 이릅니다. 이 내용도 김호란 교수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국기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에게 2년 6개월에서 통과한 1심에서 2개월이 빠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서 정부 여당 지지, 당시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죠. 지지 그리고 야당 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천여 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이 군이
헌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장관 취임 초기부터 결과 보고서를 매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정치에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6월 이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에서도 구속 안 되고 2심에서도 구속 안 됐습니다. 이상하게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만 넘어가면요. 수사도 잘 안 되고 재판도 잘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어서 여러 군수 비리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군의 정치 개입은 엄벌해야 됩니다. 군인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특정 지역 배제하도록 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게 댓글 공작을 했어요. 이거는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더 중한데 왜 이분이 구속이 안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실형은 받고 있는데. 네. 왜 구속이 안 되는지 김관진 전 장관만 계속 피해가요. 로키드 마틴과의 연루설도 있었는데 여기도 수사가 안 되고요. 참. 또 택배 노동자 소송이 있었어요. 상당수가 CJ 대한통운 소송입니다. 오늘 CJ 대한통운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렵게 했네요. 네, 지난 20일에도 CJ 대한통운에서 일했던 그 30대 부하 강모 씨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아주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라고 또 주변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이 박근희 이 CJ 대한통운 대표이사가 박근희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서야요. 네, 이렇게 많이 죽어갔는데. 네, 오늘 이번에 알려진 죽음으로 총 13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CJ 대한통운 소속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CJ 대한통운 경영진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대표이사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서야요. 네, 일단 이 CJ 대한통운은 택배 현장에 분류 지원 인력 4,000명을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해서 택배 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8일 사망한 김종호 씨를 비롯해서 이 CJ 대한통운 배송기사 상당수가 산재 제외 신청서. 네. 이거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타이어뱅크인데요. 한 지역 대리점이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해서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어뱅크 측은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 각 점포의 판매량을 좀 감지할당하거나 각 점포끼리 이제 매출 경쟁을 시키는 등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게 구조적인 원인이 좀 있어요. 이게 또 회사에서 돈만 벌려고 영업점 그리고 그 노동자한테 계속 전가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까운데요. 이 내용도 저희가 계속 살피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897님, 주디, 저는 우리 집에 소중한 아내의 부하로 살 겁니다. 그럼요, 부하로 사셔야죠. 강아지 부하로도 사셔야 됩니다. 0648님, 공수처가 정말 필요하구나 싶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정화되는 것이 빠를지 지구명 멸망이 빠를지 잘 보세요. 그 검언유착 수사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반대편에서도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검사들끼리도 못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당연하죠. 8834님
지금껏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이 아무런 지휘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랬을까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참 잘 지냈죠. 그전에는 5476님 검찰은 개혁돼야 하지만 총장 말대로 검찰 독립성은 좀 지켜줘야 하지 않나요? 정치권이 좀 도가 넘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하셨습니다. 허동님은 왜 구속 수사 받는 사람의 편지에 이 나라가 이 난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구속 수사 받은 사람의 편지는 굉장히 좀 잘 살펴보고 잘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편지에 언론이 내달리면서 지금 의혹을 계속 증폭하고 있다는 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1402님 국회의원님들 이번 국감 역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시는군요. 저버리지 약 않았는데 기대가 이 400m 앞 정도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인생은 구간입니다. 뒷전이고 정치 공방만 판을 치는군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저버렸다고 해야 되는지 저버리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지. 그런데요, 이렇게 정치자님처럼 이렇게 눈 밝은 사람들, 깨어있는 분들이 계속 쳐다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아질 거예요. 3803님 세상은 윤지경이라더니 오늘 국감분이 그 노래가 떠오른다 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해놓고 자기들이 난리를 치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들의 보스를 두 사람이나 감옥에 보낸 사람을 두둔하느라 열 올리고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국감 특별히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각 당의 시각이 완벽하게 1년 만에 바뀐 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오후 내내 작업이 꾸준했는데요. 이 퇴근 앞두고 교통량 크게 늘면서 정체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 정읍 부근은 1차로를 차단하고 사고 처리 중인데요. 이 사고 지점 1km 정도 지나선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 휴게소 일대 꽉 막혀 있고요. 반대 순천 쪽으로도 태인 부근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는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김포 부근 2차로고요.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김포 요금소부터 여파받습니다. 이 사고 구간 이전으로는 판교 분기점 일대와 시흥에서 송내, 반대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는 자유로부터 송내 쪽으로 17km 구간 쭉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에서 오산, 기흥에서 수원 사이 정체를 지나선 죽전 휴게소 부근의 작업 여파 남아 신갈 분기점부터 7km 구간 쭉 정체가 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도 정체 사용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후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총알 배송이다가 새벽 배송이다. 참 우리나라만큼 택배 잘 돼 있는 나라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이고 이 정도 수준은 없습니다. K반역의 주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택배 기사님들 때문에 이만큼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코로나로 택배 물량 확 늘면서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사 소식 계속 전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 택배 기사님들 처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분 중에 택배 기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사십니까? 그리고 택배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전북에 있고요. 예. 예, 한 8, 9년 됐고 한 40대 노년 택배 기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예. 9년 동안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예, 한 2년 전부터 이제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예, 요즘이 가장 힘들죠. 힘든 대신 좀 수입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수입은 아무래도 저희는 다 그 건바이 건이니까 그 건에 대한 수수료가 계속 누적되면 거기에 대한 임금 저희가 이제 수수료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 올라갈 수는 있죠. 네. 그런데요. 며칠 전에 로젠 택배 같은 회사에서 택배 기사님께서 약 극단적인 400m 선택을 앞 했어요. 70km 신호위반 과속 이거 왜 단속 그랬을까요? 구간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동료 기사님들은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네, 같은 의료 택배인데 지역은 다르지만요. 네. 소장들끼리는 그냥 공성거림은 있지만 지점에서는 그렇게 시시하는 편이고요. 아, 실시합니까? 예, 불사 측은 뭐 아무 말이 없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공지 같은 거 내놓은 것도 없고, 예. 이것도 저희가 매체로 해서 알았지 뭐 따로 그런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료 기사님이 그렇게 떠나셨으니까 좀 분위기는 좀 흉흉하겠네요. 안 좋죠. 네. 예, 안 좋죠. 자, 그러면요. 자, 로젠 택배도 그렇겠지만 택배업이 어떻게 좀 구조를 바꿔야 이런 그 극단적인 선택 줄일 수 있을까요? 저희 보조 택배 같은 경우는 뭐 C사나 H사하고 좀 다른 점이, 예. 저희는 다 계약이에요. 예. 약간 피라미드식 구조거든요. 예. 저희가 다 분사와 지사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회사고, 그 지점이 말하자면 다른 회사의 대리점이거든요. 네. 예, 그 대리점과 저희는 또 계약을 해야 하고, 또 저희 밑으로 또 취급점이 있는 소장님들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 구조가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중소 택배가 다 없어지고 로젠 택배만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예. 그 물량은 많고 사람들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점이 권한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일도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 물량도 많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경쟁도 좀 심해지네요. 자, 예. 그러면요. 기사님 요새 하루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근데 명절이 끝나고는 평일에는 8시에 출근해서 거의 7시, 8시, 12시간 이상 다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12시간 정도 평균 노동인데 이 노동 시간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많이 매체에도 나왔지만 한 사람 같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하차. 우리가 화요일 물량이 제일 많은 날인데 그때는 7시에 출근을 해요. 예. 그러면 하차 작업만 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하차하고 택배 분류 작업도 이렇게 같이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가 다 뭐 아시겠지만 다 개인 사업자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하차하는 것도 지점 말하자면 대리점에 물건이 와도 저희가 하차하는 알바를 써가면서 저희가 다 부담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다 정리하고 나가면 거의 11시 반, 12시 이전, 12시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업무가 늦어질 것 같아요. 기사님, 그러면 택배 회사들이 이윤을 좀 줄이더라도 인원을 좀 뽑아서 분류하고 약 하차하는 200m 앞 그 일을 좀 60km 신호 위반 맡아주면 과속 지금의 단속 그 구간입니다. 과중한 업무량, 노동량은 좀 줄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더 수월해지겠죠. 이게 가장 저희가-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이거든요. 예. 예, 매년 계약이다 보니까 고용 불안이 되게 심해요. 예. 그래서 뭘 주장하기 좀 어렵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점 눈치도 많이 보고 저희 계약서 자체에 첨단원 위약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이슈 됐었다가 사라졌는데 이게 몇 년이 지금 한 몇십 년 전에 만든 계약서인데 아직도 그게 계속 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눈치만 보는 거예요. 예. 1년 계약 이게 좀 문제가 되겠는데 어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주진우 라이브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네, 못 들었습니다. 이게 특수 고용 노동자들 고용보험 의무 가입하겠다. 그럼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처우가 개선이 될까요? 조금 도움이 될까요? 고용보험은 그만두고 나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본질적으로는 뭐 필요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일반 그렇긴 기사들한테 예, 몸적으로 와닿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이건 그만두고 이 일이니까요. 예, 자, 오늘 CJ 대한통운 대표가 대국민 사과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뭔가 잘못됐나 좀 의아한 게 택배 기사한테 사과를 해야지 국민한테 사과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네.
운전해서 있는 기사들한테 예. 제가 못 들어가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 일선 기사들이 먼저 사과를 받고 일선 기사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슈화되니까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택배를 애용하는 사람들은 택배 좀 줄여야 되겠다. 빨리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야겠다고. 국민들은 택배 기사님들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회사에서는 정작 그 기사님들한테 그렇게 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자, 기사님 마지막으로 좀 택배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이거 하나만 고쳐도 나아질 텐데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한 8년 됐지만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게 직간접 고용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다 고용 불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체제로 전환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그 리스크를 부담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회사에는 대리점의 소장에 이 계약적인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 계시는 기사님 김 기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독감 백신 걱정입니다. 오늘도 독감 백신 사망자가 또 나왔는데요. 약 300m 앞 3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학과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예.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가 자꾸 늘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전에 백신 유통 시의 상온 노출 등으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매우 높아져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은경 관리청장은 백신하고 사망과 연관성은 낮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독감 주사를 맞아도 되는 건가요? 또 모든 약제나 이런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우리가 감수하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백신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백신 자체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 백신 접종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종을 맞은 사람의